그 서울신문의 단독이었나요? 네.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 2019년 7월 다른 업무로 전보될 때, 이게 1년 전이죠. 전보될 때 후임 시장 비서를 위해 작성했다는 인수인계서입니다. 이 고소인이 서울신문의 단독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피셜은 아니고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비서. 엉덩이는 가볍게, 입은 무겁게, 눈치는 빠르게. 의전 최소화.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챙기는 것이 덕목.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위하는 팀워크 중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내목 잘하기. 어렵다, 힘들다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되게 하는 방법 찾기. 정말 어려우면 대안 제시. 모르면 바로 물어보기, 임의로 하지 않기.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가끔 자괴감 느낄지라도 시정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낮은 곳에서 작은 일부터 챙기는 역량 기르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잘하면 티 안 나고 못하면 티가 나는 곳. 그렇지만 아주 잘하자.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좋음. 빈 공간에서 그분의 흔적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활 패턴, 습관, 철학 이해하기. 최초 삼선 서울시장,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장관급, 차기 대선 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이 고소인이 다른 후임자한테 비서 업무 인수인계할 때 써준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잘해라 이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가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이 글에서는 박 시장님에 대한 어떠한 그 감정적인 뭐 부정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인수인계서를 썼다는 것은 일단 박 시장님에 대한 존경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비서를 옮겨주면서도 이 사람이 나 대신해서 박 시장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이 고소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변호사와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할수록 위험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안 돼. 나 2차 가해로 또 지목될 거야. 내가 할게. 아니, 이 사람이, 저도 이거를 어디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 시장님한테 성폭력을 당했는데, 싫었는데, 어쨌든 인수인계라는 업무니까 말만 이렇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박 시장님에 대한 의혹을 계속 부풀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왜 같은 글을 보고 생각이 다를까? 전 이걸 보고 마차님 얘기한 대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에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재련 변호사를 만난 게 5월, 그리고 고소고소가 들어간 게 7월. 그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과 정도 받고 싶었을 뿐이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그냥 5월에 뭘 잘 몰라서 김재련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거기서부터 낚인 게 아닐까. 낚여서 7월 달에 고소장 접수해버리고 계속 옆에서 사실 막 이렇게 부추기면 그런가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그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초반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게 대충 결이 맞아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가장 믿었던 비서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그러니까 정식 고소 버전이 아니라고 하지만 초반에 유출됐던 그 고소장 내용 초안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쓰면 그렇게 나오고요. 우호적으로 쓰면은 정반대의 글이 나올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게 성추행의 이 증거라고 치고 내밀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비서가 다음 후임한테 줬다고 하는, 나는 지금 서울시가 문제인 부분도 있는 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였던 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성단체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방조했다는 그 고소고발 당할까봐 난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 동료들한테 시장이 자기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소연해 갖고 이걸 묵인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는 거기다가 고발이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고발 당하고 타겟이 되지 않으려고 그쪽 서울시장 특히나 비서나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좀 입 다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좋은 쪽의 증언을 막기 위한 효과로 니들은 왜 그걸 방조해가지고 성추행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었어라고 하는 프레임 만들고 너희들 그래서 고소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위에 누가 나서가지고 박원순 시장 실드를 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을 모셨던 비서들을 선발 묶어보기 위한 나는 그런 용도로 지금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번에 고소인한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떠들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고소인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사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잊게 되는 2011년, 2022년 정도 됐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하는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은 고소인 당사자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지금 2020년 연말이 됐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영원히 기억할 사람은 고소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과 내 행동이 달라질 때 결국에는 진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거짓말을 한다는 건 엄청난 행위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여성단체나 김재련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으쌰으쌰 네가 오라. 너랑 연대하고 있다. 우리 너를 도와줄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 있고 다 그냥 기억 망각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당신 혼자 남게 되는데 그때 그 진실하고 마주쳤을 때 당신의 삶이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무 인수인계서에서 보고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서협회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비서가 하는 일 맞거든요. 그런데 비서라는 게 딱히 이렇게 정형화돼서 어떤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 디스크립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된 업무는 일단 내가 모시는 사람에 대한 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편안하게 하는 것이 주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미투나 페미 변호사들이 대거 출신 학교인 이화여대에 비서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국제사무학과 뭐 이런 걸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비서예요. 사실 근데 비서라는 게 이걸 굳이 무슨 학과나 대학원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비서라는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대에서 근데 이대의 국제사무학과의 구인 의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 다른 구인 의뢰서하고 달라요. 다른 과. 왜 뭐냐.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둔 성격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요건의 성격. 그렇다면 비서로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비서를 뽑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다른 스펙도 있지만 다른 과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성격이라는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미투나 페미들 변호사들에 의하면 박 시장이 시킨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비서라는 직업과 상관없이 완전히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여자라는 이 성별에 대해서 솔직히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변호사와 여성단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부분은 비서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내가 숙기 없고 내가 살갑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업무 인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입은 무겁게 엉덩이는 가볍게. 그런데 최소한 드러내지 않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업무 인수인계서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장관급 차기 대선 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4년 동안이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면서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측하건대 그래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건 박원순 시장이랑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서 사건의 중요도가 뒤집혔고, 그러다가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해요. 그게 성추행이야. 충동질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게 이제
뭐랄까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건 만약에 법정에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쓰일 것 같은, 실제로 존경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구를 못 쓰죠. 예. 업무 인수인계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지. 아침 몇 시쯤 퇴근하는데 뭘 그 시장님한테 꼭 챙겨줘야 될 것, 또는 뭐 업무 브리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디테일들을 설명을 했겠지. 여기에 감정해 보면 시장님 안 계시는 비서실의 빈 공간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활 패턴, 습관, 철학 이해하기. 이거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할 정도의 표현을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만둔 게 2017년 7월 달이니까, 아니 19년 7월 달이니까 4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다는 성추행과 내가 보기에 맥락 자체가 아예 안 맞잖아요. 예. 사이코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 업무에 있는 수인계서가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할 일은 쫙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내 후임자한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리스트를 따로 예, 만든 맞아요. 거라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요. 네. 네. 그 비서의 업무라는 게 정말 애매한 게 저는 사례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이제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지방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연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설 대기하던 한 30분 사이에 물컵을 엎어가지고 바지하고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그 상태로 연설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30분 사이에 속옷하고 양말하고 바지하고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 마침 호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트에 간 여직원이 있었어. 그러면 그 여직원은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물컵을 쏟아가지고 의원님 바지가 이렇게 젖었다. 그러면 바지하고 속옷하고 속옷 사이즈는 얼마고 양말하고 사와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남자 속옷을 여자 직원한테 시켰다고 해서 그게 성추행이나 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곡 심부름까지 시켜. 예, 그게 이 그러니까 헤드라인이잖아. 이건 그러니까 전체 상황이라는 게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거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그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비서가 남자나 여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서로 협력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사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좀 이상하다라고 뭔가 의혹 제기를 하면 니들 지금 2차 가해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모셨던 비서들이 어떤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당할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은 저는 A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인수인계서에서 제 눈에 보인 거는 그분의 흔적과 대화하기, 철학을 이해하기, 최초 3선 서울시장,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이라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다음 후임한테 주면서 진짜 개인적 생각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소인 비서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비서실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도 이렇게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울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선출직이고, 그리고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별정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별정직 공무원들은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있었기에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살아온 삶도 그렇고 지금 이 고소인 비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 숨어있지 말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같이 가는 팀이었잖아요. 비서실은 원래 같이 가는 팀이잖아요. 어느 지자체나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수장이 지금 이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나서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좀 밝히고 뛰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멘트를 갖고 계신 분이 4년 동안이나 괴롭힘 당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뛰어든 건 본인의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